됐어.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조잡하게 전문적이죠, 그쵸? 됐어. 이것도 충전 단자. 빨리 해보죠 이제. 진짜로. 자, 일단 모르는 거 틀린 거 질문하세요. 출석 체크는 다 하셨고 질문하세요. 숙제했을 거 아닙니까? 몇 쪽에 몇 번? 쪽에 90번. 유형서죠. 유형서 알겠습니다. 유형서. 유형서 같이 보면 돼, 알겠지? 그 한 세트 같이 보면 돼. 유형서에서 잠깐만. 정법 나오고 세계사 꼭지리 세계사. 생활과 윤리. 이건가? 유형서 맞네. 잠깐만, 미안해. 몇 쪽에 몇 번? 한 번만 더. 6쪽에 90번. 6쪽에 90번? 알겠습니다. 6쪽에 90번. 6쪽? 6쪽에 10월? 이거 말하는 거야? 윤리학 핵심 과제로 옳은 것은? 빈칸? 그거 유형서 아니세요. 그 유형서가 아니고 걔는 그냥 그냥 일반 교재. 내가 그냥 원이라고 적힌 거. 생활과 윤리 원이라고 적힌 애를 물어본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 미안해요. 다시 찾아갈게. 세진삭탐에서 생활과 윤리. 평촌 종로 생활과 윤리. 10쪽? 6쪽. 6쪽에 10번. 맞습니까? 그의 처지, 오답이 좀 있죠. 그의 처징서가 아니라 그의 처지에서 타인의 욕구와 필요와 관심을 두고 윤리 배려적 사고인가? 잠깐, 좀 풀어볼게. 이거를 배려적 사고네. 그러니까 배려 윤리 배려적 사고예요. 배려 윤리라고 쓰시면 되고, 배려 윤리는 핵심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여성 윤리하고 맥락이 닿는다는 거를 지금 이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해됐습니까? 남의 처지에 생각한다라는 거가 그냥 이제 이건 그냥 도덕이잖아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들어가는 게 여성적 윤리하고 좀 더 가깝다 쓰시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도 일단 괜찮아요. 쓰시면 돼요. 오늘 할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기초입니다. 또 다른 거 물어보세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도가 폰에다 적어놨는데 저기 있네. 하필이면 기다려봐. 세진 치면 진도 나오지. 세진 치면은 윤사숙제 23, 24, 255 세진 생윤 월요면 진도는 배려윤리부터 나왔네. 배려윤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배려윤리부터 볼게요. 우리 쪽수는 알려드릴게. 잠시만. 배려윤리가 18쪽이요. 쌤이 준 책 18쪽 한번 펴보실래요? 18쪽. 그래서 보시면은 배려윤리라는 게 있는데, 배려윤리가 뭐냐면은, 잠깐만, 여기 18 어딨냐 여기? 책임윤리 배려 19페이지에 있네. 19페이지 책임윤리 배려윤리 있는데, 책임윤리부터 같이 볼게요. 책임윤리 필기돼 있니? 책임윤리? 책임윤리는 뭐냐면은 저번에 우리가 봤었던 윤리의 갈래들 얘기하는 건데,
서양 윤리는 원래는 서양 윤리라는 거의 갈래는 우리 때부터도 원래 이성 중심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깨지게 된 게 어떤 계기냐면은 윤사 같은 데서 뭐 실존주의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상 요 이성이 과학기술 그렇죠. 혹은 이제 저 이성 도구적 이성 이런 거 이런 걸 굉장히 중시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중심이고 원래 우리가 이 윤리를 배우진 아직 않았지만은 서양 윤리가 대략 이 중심이라는 것만은 한번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오케이? 메모해 두세요. 메모해 두시면 좋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질 때 우리 계몽사상 이런 거 사회계약설 이런 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출처가 어디냐 이거야. 그게 서양 윤리다 이거야. 이해되셨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서양 윤리인데 서양 윤리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지나치게 인간 중에서도 특히 남성 중심이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남성 중심이라는 얘기는 뭐야? 굉장히 수직적.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굉장히 보편성을 강조하는 윤리를 가졌었다. 안녕. 그래 이제 왔네. 그래요. 자 일단은 책은 다 챙겨왔죠. 자, 앉으시고요. 우리는 지금 18페이지를 보고 있고 요거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좀 기다려 줍시다. 그래서 이 서양 윤리는 종교를 극복하면서 이 모양을 갖추게 된 건데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는 현송아 되게 무식했잖아. 혹시 이 말 알아들어? 중세시대 때 사람 되게 무식했잖아. 의료를 신봉하지 않고 막 사자한테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극복하게 된 계기가 이제 계몽주의랑 이제 이성 중심 사회 이런 걸 만들면서 이런 이제 사고 방식을 갖추게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특히 이제 대척점에서는 윤리가 뭐냐? 여성. 그 다음에 이성 중심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감정의 영역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어떤 거? 공리주의 같은 윤리들이 이제 이성 중심의 윤리 이제 조금씩 반기를 드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중심도 윤리도 과학기술이 혜택만 줄 때는 상관이 없었어. 18페이지? 혜택만 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혜택보다는 이제 해악이 커졌어.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환경오염보다도 인간이 직접적인 그런 계기를 느끼게 된 계기가 1차 대전 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익함을 주는 건 맞는데 사람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죽이더라. 뭔 말인지 알죠? 몇만 명 단위였다고. 18세기까지는 나폴레옹 전쟁 해봐야 몇 십만 명, 몇 백만 명이 죽는 일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나라 하나가 날아가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협상해서 전쟁을 끝냈는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되니까 사람이 사람을 너무 좀 심한 말로 하면은 뭐 닭이나 소 잡듯이 막 이제 자동화로 죽이는 거. 이해되셨죠? 무기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서양 윤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제는 책임 윤리로 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임 윤리. 책임 윤리가 요 맥락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맥락 중 하나가 이제 배려 윤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떤 느낌인지. 예. 이렇게 일단은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 도덕과학까지는 괜찮고, 그래서 이제 덕윤리를 먼저 덕윤리 말고 이제 책임윤리 먼저 보시면은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한번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자,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라는 게 무슨 소리냐? 과학기술이 먼저 발명되면은 그거를 처음에 좋게만 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요상하게 써먹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그런 얘기요. 진짜 내가 이걸 이렇게 써먹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어떤 거? 핵폭탄 이런 거. 오케이? 핵융합 물리학으로 사람들에게 저렴한 에너지, 저렴한 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무기로 쓰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봐봐. 일단은 밑줄. 당위적 책임. 인간은 그 현재 과학기술을 발명하기 전에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공포의 발견술, 부정적인 영향 밑줄, 부정적인 영향.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과학기술도 내가 좀 조심해야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쉽게 말하면, 그쵸? 긍정적인 과학기술 따위는 있다 없다? 아, 그런 건 없다. 뒤에서 근데 요나스 한 번 더 나와. 담론 요일 때 한 번 더 나오니까 굳이 지금 이제 머리 아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책임의 대상, 요게 별표. 책임의 대상.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공포랑 위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요나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뭐냐? 아, 그러면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 위험까지 좀 부담해 달라, 이 소리야.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뭐냐? 자, 보여줄게. 현 세대의 책임을 미래 세대가 호혜적으로 책임지는 건 이런 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왜일까? 뭐가 잘못된 거야? 얘는 얘한테 책임질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책임지는 건 되는데 너네가 날 위해서 뭘 책임질 수가 없다고,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오염을 뭐 얼마나 시켰다고, 그렇죠? 미성년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이런 뉘앙스를 나타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적어줄게. 어떤 거냐면은, 적어봐요. 왼쪽에서 적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호혜적 책임, 호혜적, 상호적, 이런 거는 적으면 안 돼. 알겠죠? 이런 거 적으면 안 돼. 대신 뭐야? 책임의 대상이 일방적이다가 무조건 맞고,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예측해서 책임진다라는 게 책임의 대상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괜찮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쉽다. 그러니까 나쁜 거는, 그렇죠, 좋은 거보다 더 빨리, 더 먼저 발견돼야 된다, 그 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책임이 책임의 원형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거야. 원래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책임 윤리는 원래 칸트 거 베껴온 거예요. 칸트가 뭐라고 했느냐? 야, 인간만 다른 인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지. 이해됐습니까?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는 이용 가능하니까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건데, 책임 윤리는, 그쵸, 뭐라고 하는 거야? 아, 그건 원래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책임지는 게 맞는데 자연이나 동물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넓은 책임을 얘기하는 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9페이지. 그게 바로 예견적 책임이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 거기다 쓰세요. 예견할 수 있는 행위, 밑줄 긋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예견할 수 있는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인 거지. 이해되셨죠? 논리적으로. 괜찮습니까? 기본만, 지금 응용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과거 지향적인 인과적 책임보다 미래지향적 예견적 책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됐어. 그래서 요거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결과, 이것도 밑줄.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쵸, 고의로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 행위는 책임지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의윤리, 배려윤리인데, 이거는 정의윤리는 괜찮아요.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써준 거 있지? 수직적, 보편적이 거기 있잖아. 봐봐. 정의, 이성, 합리성, 보편성, 여기에 정의윤리라고 돼 있죠. 남성중심윤리. 거기 써져 있죠. 근데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쵸, 생각해봐. 칸트의 윤리는 적용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 실천할 수 없다 그랬잖아. 맞죠? 알아들어, 방금 거?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아직 사용윤리 보강 안 들었으니까. 어떤 거냐면은, 칸트 한번 다시 요약. 칸트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칸트가 좋아하는 거. 그 보편성이었잖아. 맞죠? 칸트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누구나 똑같이, 그쵸, 선의제에 의한 행동. 내가 너네한테 예를 들어서, 그쵸, 절대 그렇지 않아? 돈을 벌기 위해서 수업한다,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잖아, 칸트가. 그쵸? 왜? 저 사람이, 그쵸, 해주는 거는, 그쵸, 너가 받고 싶은 만큼 해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성적을 잘 맞는 거 자체가 목표고, 그쵸, 그게 네 직업이니까 하는 거지. 오케이? 그건 돈을 잘 벌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칸트는. 그걸 이제 우리가 정언명법이면서 선의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조건 없이야, 조건 없이.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적용이 불가능해. 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쉽게 말하면 공부를 안 하려는 학생이랑 공부를 하려는 학생을 같이 대접할 수가 없다. 맞죠? 그러니까 칸트는 적용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럴 때 배려윤리가 나서는 거야. 아, 이 배려윤리는 보편성이랑 합리성이랑 이런 거에 초점을 두지 않아.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가 비합리적일 거라고 가정을 해. 왜죠? 왜냐면 여성들은 간단해. 양육과 채집을 하거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야? 비합리성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쪽이 여성이 더 강하다 이거야. 그래서 공정이나 보편성보다는 어떻게 1대1로 그러니까 쪼개진 덕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덕윤리는 뭐였어? 덕윤리는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거 덕윤리 뭐였죠? 덕윤리. 괜찮아? 몰라도 돼? 덕윤리는 뭐냐면은 그 사회에서 눈치껏 쌓는 게 덕이었잖아. 그 사회에 알맞게 행동하는 거. 열쇠 구멍에 맞는 열쇠처럼 행동하는 게 그 우리가 덕윤리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요약을 하자면. 근데 배려윤리는 그걸 한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거야. 사람마다 뭐가 달라? 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대한 배려와 책임은 보편적일 수 없다. 개별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거야.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윤리와 배려윤리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거.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커버해주고 있다. 그 소리예요. 단지. 오케이? 딱 그 정도. 여성적 윤리. 그래서 뭐 나딩스 자연적 배려 있는데 윤리적 배려가 그쵸 의무감에 따라하는 배려 밑줄. 근데 자연적 배려라는 게 또 있다. 그러니까 이건 여성적 배려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윤리적 배려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좀 이거야 썩소야 썩소. 그러니까 우리 사회생활 자본주의 미소 알지? 아니 그걸 너네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아는 거야? 자본주의 미소. 그러니까 쟤 정말 싫은데 있자. 그냥 내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냥 웃음 짓는 그런 거. 입냄새 나. 그래도 싫은 표정 지으면 안 돼. 약간 그런 거. 그게 이제 그쵸 윤리적 배려인데 그거 말고 자연적 배려 있죠. 진짜 장애인한테 하는 배려. 그쵸? 싫어서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맞죠? 그런 거. 그러니까 자연적 배려 안에 윤리적 배려가 들어가 버린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그래서 지금 배려윤리는 지금 목숨 걸 필요는 없고 얘는 고난이도 맥락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문제집을 또 지급할 때 그때 얘기할 거고, 담론윤리는 의사소통의 합리성만 동그라미 치게. 의사소통의 합리성.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하는 내용이 아무리 진리이고 맞다고 하더라도 소통 방식이 그거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위협적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뭐 절대 그러지 않겠죠. 막 담배 피면서 강의해 막 이런 거. 위협적이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야?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데 모두 참여시키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숙제 안 해온 사람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라 참여는 다 시켜줘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게 담론이야. 담론. 대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하여튼 담론은 여러 의사소통을 포함시켜주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롭게 밑줄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자, 이거는 사적인 의견도 개진이 가능하죠. 그렇죠? 쓰세요. 사적인 의견도 가능. 그렇죠? 그 다음에 대화 방식이 위협적이어서는 안 돼요. 요 정도만 일단 쓰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참되고 옳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진리를 그렇죠.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도덕과학은 괜찮아.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괜찮고, 저번에 풀었던 거는 지금 고난이도 맥락이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줬었던 51부터 100 쌤이 인쇄해줬던 생명과 윤리 부분 한번 펴보실래요? 생명과 윤리? 생명과 윤리 부분 한번 펴보세요. 여기 생명과 윤리 부분 한번 펴보세요. 생명과 윤리 부분. 이거는 이제 기출 유형서가 아니에요. 알겠죠? 아마 거기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유형서고, 그러니까 그치 거기 있지 않을까? 아닌가? 그 뒤에 뭐지? 다음 너 볼펜 있는 책 뒤에 있지?
걔 한번 뒤집어봐. 그러면 이제 한번 생명과 윤리 나오지 않니? 안 나오나? 왜 안 나오지? 있는데 없니? 생명윤리. 생명윤리가 몇 페이지냐면은 여기 페이지는 안 적혀 54페이지거든. 내가 준 책에서 54페이지. 없으면 뭐 이걸로 하시면 되긴 되는데 이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나오지? 맞아 걔야. 걔가 이제 50페이지로 잘라놓은 것 중에 일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분류는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네, 분류까지는 못 해드립니다. 분류는 집에 가서 하시고 그래요. 괜찮습니까? 계속 볼게요. 이제 죽음에 관한 철학적 견해 있는데 여기서 유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는 30%에서 40% 전으로 올라가는데 생명윤리에서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 생명윤리가 동물윤리 사상가를 포함하거든. 그래서 자연윤리하고 물려요. 그래서 한 요 지점부터 그 동물윤리 사상가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다. 오케이? 삶과 죽음의 윤리도 난이도가 좀 높긴 한데 사실 고난이도 맥락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서는 좀 그 응용형 뭐라 그러지? 그렇게 어려운 함정을 치진 않아요. 알고리즘을 치진 않아. 없니? 책 없니? 삶과 죽음의 윤리. 맞아요. 걔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음에 관한 철학적 견해를 보면 애도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 요거 밑줄 애도 유교. 그래서 유교는 어떤 관점이냐면은 이런 거지. 야, 현재 삶이 더 중요하고 내세 같은 건 중요시 여기지 않아. 그거는 불교야 불교. 너 죽은 사람한테 명목 빌고 싶어 그럼 너 저 불교 가서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왜 그러느냐? 이건 보강 들어서 알 거야. 유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회화가 중요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쓰느냐? 쓰세요. 그러니까 애도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 애도하는 거, 슬퍼하는 건 맞는데 사후 세계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서 도덕적 실천 돼 있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세요. 죽음이 있더라도 조심해야 돼. 지울게. 죽음이 있더라도 이런 게 있더라도 도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적 성격을 가지면은 그쵸? 당위적 성격을 가지면 유교라고 쓰시면 돼. 근데 이걸 왜 적어야 되느냐? 도라고 나오면은 도교도 도라는 단어를 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적어 놓으시면 좋죠. 그 다음에 도덕적 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고 했잖아. 이거는 사덕이랑 연관지어서 봐야 돼. 희생이 뭐냐? 그쵸?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죽이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의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니까 유교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좀 덜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괜찮죠? 요 정도를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숨을 희생하는 것 부분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리고 불교는 그냥 하던 말을 반복하는 건데 사실 연기설하고 이제 공사상 요게 중요한 거거든. 요게 기반이 돼야 돼. 연기만 이해하면은 아무런 어려운 게 없어. 불교는 어떤 종류의 사상이었죠? 약간 그 시대를 보면은 사회 복지 같은 사상이야. 그래서 애지간한 건 불교에서 다 해결했어. 막 갑자기 그쵸? 절이 상인들이 놀러 왔을 때는 쇼핑몰이 되기도 해요. 어디 큰 장소가 없으니까 절에다가 물건을 부려놓기도 한다고. 그리고 막 저기 뭐 전쟁 날 것 같으면 승병들이 성 쌓고 막 이래요. 아니면 뭐 집 고쳐주고 이런 활동을 해. 왜? 이런 거지. 지금 현세업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 밑줄 그것이고 요것 때문에 그러거든. 이거는 왜 중요하느냐? 도교하고 구분이 돼야 돼. 현세업과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거는 도교는 그딴 건 가정하지가 않는데 이런 거죠. 만물을 평등
평등하게 바라본다는 건 유교랑 불교의 불교랑 도교의 공통점이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공사상 고정된 실체가 없으면 쓰세요. 영원 X.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 이 연기에서, 자 봐봐, 이 연기에서 자비와 해탈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이해에 편해. 이걸 출제 포인트로 삼진 않아. 연기는 연기 그대로를 시험에 내는데, 연기가 뭐냐? 원인과 조건이 봐봐 연결되어 있는 건 맞는데, 아까도 그랬잖아. 이 사람들은 고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원인과 조건이 계속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뭐야? 이별하고 사귀고 이별하고 사귀고 이별하고 사귀고야. 쉽게 말하면.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연기설이야. 그러니까 연기설은 영원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자 봐봐. 조심해야 돼. 연기를 통해서 추구하면 안 되는 거. 윤회는 추구하면 안 돼. 얘는 이건 좋고 이것도 땡큐인데 이건 안 돼. 조심해야 돼. 윤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근데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윤회는 봐봐. 극복할 수가 없어. 윤회를 극복할 수는 없어. 끊어내어 해탈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윤회를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거지. 윤회를 멈출 수는 없어. 이해되시죠? 상과 죽음이 반복되는 거를 멈출 수는 없어. 그리고 만물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간의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죽음을 통해 오온이 해체되어도 생멸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다. 괜찮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여기에서 그렇게 막 중요한 포인트를 생성하지를 못하고, 도가는 나중에 에피쿠로스하고 나올 때 좀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데 이거지. 추나 추동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라고 보면 이렇게 노자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돼. 장자는 순환이라고 한 적이 없어. 쓰세요. 장자는 순환 X. 밑에 노자랑 장자 나오는데 학생들이 구분 안 하고 풀 때 틀릴 수 있는 포인트 하나 짚어줄게요. 그 다음에 자 봐봐. 죽음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이고 그 다음에 차별이 없으므로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도가는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만물과 나를 구분하는 영역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소국과민 같은 거 나중에 배울 텐데 백성들이 무식하면 더 좋아. 오히려. 오케이? 무식하면 더 좋아. 도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삶을 받아도 기뻐하고 잃어도 기뻐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도가 장자에다가 뭐라고 쓰시느냐? 삶을 잃어도 기뻐하고 받아도 기뻐한다. 그러니까 분별은 하지 않는다. 괜찮죠? 이렇게 딱 쓰시면은 해결이 돼요. 이거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문제를 동양윤리를 조금 풀어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잠깐만. 동양윤리에서 몇 문제 풀어보고 얘기합시다. 여기서 그치. 여기 이제 59페이지를 펴시면은 1번하고 3번이 있는데 3번 한번 풀어볼래요? 그래도 조금 더 쉬워 보이는 거 3번 한번 풀어보실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쵸. 이렇게 기본 문제에서는 이렇게 내요. 한번 풀어보세요. 3번에 이제 나오죠? 갑을. 자, 뭐 같아 정답? 한번 좀 방금 해준 걸로 풀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좀 그래도 하네요. 그렇죠. 잘했어요. 방금 왔기 때문에 좀 이제 필요하지. 이거는 어떤 거 같아? 저 잘 지웠어. 잘 지웠네. 감 좀 있네. 그쵸? 애도는 한 대잖아. 이런 거 체크하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내는 거 같은데 함정 치지. 그치? 어떤 거? 이건 도교잖아. 치면 안 되지. 이런 거. 그쵸?
그럼 결국은 뭐야? 답 나왔다 이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정답은 마지막도 봐줘야지 그래도. 잘했어. 감다살이네요. 그쵸? 봐봐요. 잘했어요. 기억은 슬퍼는 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니은. 이건 도교잖아. 그죠? 안 된다고. 디귿? 그쵸? 바람직한 삶의 제시는 둘 다죠. 그 다음에 선행과 악행은 죽음 이후의 삶을